아빠가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길 수 있지? 25년 전 폴란드 지사로 떠난 줄만 알았습니다. 딸 서승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서권식은 회사를 위해 해외로 나갔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서승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교통사고, 수감, 그리고 사라진 5년, 폴란드 지사가 아니라 아버지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빠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서승리는 무너집니다. 늘 다정했던 아버지, 자신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던 아버지 서권식이 왜 가족에게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5년 전 그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의 진실이 강수토권을 뒤흔들고 고강수 회장의 가문까지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이 될 줄은. 그렇다면 정말 서권식은 모두의 예상대로 결의의 아버지 한수철 과장을 죽인 진범일까요? 아니면 그는 25년 동안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또 다른 피해자였을까요? 서승리가 아버지의 비밀을 발견한 순간 25년 전 그날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한 장의 기록. 서승리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25년 전 아버지는 폴란드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승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숨겼을까? 아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 단순한 교통사고였다면 왜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실수였다면, 사고였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서승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석권식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승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그저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피곤한 얼굴 뒤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서승리는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서권식은 딸을 보고 애써 웃었습니다. 승리야, 아직 안 잤니? 네,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서승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석권식은 순간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승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석권식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서승리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걱정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의 눈빛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서승리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아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주세요. 석권식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던 정동팔도 잡혔지만 마음 깊숙이 늘 가족에게 거짓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딸에게만큼은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권식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승리야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서승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들렸습니다. 서승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승리는 방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 서재에서 본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감옥에 갔을까? 정말 사람을 죽인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걸까? 그리고 왜 가족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서승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평생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왔지만 사실은 25년 동안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가 있어. 서승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묻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이 무엇인지, 그 교통사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지금까지 감춰져야 했는지. 서승리는 이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아빠 서권식이 정말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25년 전 그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인지. 드디어 서승리가 2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강수토권을 뒤흔들고 고광수 회장 가문까지 무너뜨릴 엄청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석권식은 결의의 아버지 한수철 과장을 죽인 진범일까요? 아니면 그는 진짜 범인을 감추기 위해 25년 동안 침묵해온 희생자일까요? 서승리의 의심이 시작된 순간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서승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광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경합 관련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승리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 석원식이 폴란드 지사로 간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감옥에 다녀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 모두에게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 이런 거대한 일이라면 분명 강수토권에서 뒷일을 처리했을 겁니다. 서승리는 고광수 회장의 집무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고광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승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광수 회장은 여느 때처럼 묵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수그룹을 지켜온 사람, 회사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 서승리는 그런 고광수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조이 경합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광수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게. 서승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경합에서 벌어진 일 말입니다. 아무래도 한지훈 팀원의 단독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광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단독 행동이 아니다. 네, 정황상 고대치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고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고광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치를 불러 단단히 일러뒀네. 그놈은 늘 그랬어. 서승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고광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오래된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놈이었지. 그 말은 단순히 이번 경합만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쌓여온 분노가 드디어 입 밖으로 새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서승리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고대치, 고광수 회장의 아들이자 강수토권을 움직이는 사람, 25년 사고를 덮어줄 만큼 막강한 인물이라는 것. 어쩌면 25년 전 아버지 사고 역시 고대치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승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승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도 되는 걸까? 아버지의 과거를 고광수 회장 앞에서 직접 물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승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주제 넘은 질문인 거 압니다. 하지만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고광수는 서승리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뭔가 어서 말해보게. 서승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저희 아버지가 당시 폴란드 지사로 가셨던 게 맞습니까? 순간 고광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서승리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고광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저희 아버지 폴란드에 계셨던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감옥에 다녀오셨다는 거요. 고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뭔가를 들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처음 듣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승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걸 저희 가족에게 숨기신 건가요? 고광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교통사고라니? 서비서가 감옥에 갔었다고? 서승리는 그 반응을 보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광수 회장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수토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석원식이 관련된 일이라면 적어도 고광수 회장만큼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광수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일세. 서승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들으신다고요? 그래. 고광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석권식이가 그때 해외지사 일로 나갔다고 보고받았네. 그때 현장에서 실력이 대단했다고 들었고 이사들 추천으로 비서실장에 앉힌 걸세. 서승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광수 회장조차 몰랐다. 그렇다면 이 일은 고광수 회장 선에서 처리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광수에게도 숨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치, 강수토권 안에서 사건을 덮고
유일하게 서권식의 5년 공백을 폴란드 지사 파견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 서승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강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설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 모르게 무슨 일을 벌인 거냐? 서승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을 고강수 회장조차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감췄고 누군가가 조작했고 누군가가 서권식의 인생 5년을 삼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고강수는 서승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기록은 어디서 봤나? 확실한 건가? 서승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봤습니다. 권식이는 뭐라고 하던가?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서승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말에 고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리야, 이 일은 내가 알아보마. 서승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내 모르게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건 내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내 눈을 가렸다는 뜻이다. 고강수의 눈빛이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대치 짓이라면 그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 해도 더는 덮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곧바로 조비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공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강수는 은밀히 조성준 비서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조비서, 네, 회장님. 25년 전 서비서 해외 파견 기록 확인해 보게. 조비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석권식 비서 말씀이십니까? 친구인 조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강수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고대치 그놈 귀에 들어가면 안 되네. 조성준은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기록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고강수 회장이 자신의 아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성준이 조용히 물러난 뒤 고강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대치,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는 것을 못 견뎠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리한 선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아들의 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죽음까지 덮어가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교통사고가 단순히 서권식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의 사고가 돈독했던 고대치와 석권식, 조성준의 관계를 바꿔놓았고 결의의 아버지 한수철 과장의 죽음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편 조성준은 은밀히 25년 전 교통사고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5월 16일, 조성준은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오래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치, 석권식, 조성준, 돈독했던 세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한때 세 사람은 가까웠습니다. 고대치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욕심도 많았습니다. 석권식은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달랐지만 그래도 한때는 돈독한 친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5월 16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성준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석권식은 당시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조성준은 그런 석권식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안주 하나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석권식은 술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석권식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권 씨가 방법이 있을 거야. 석권식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은 끝이야. 그 말에 조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권식의 눈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석권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낡은 벨소리가 좁은 술집 안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석권식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고대치, 조성준도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대치 녀석이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래?
석원식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치야.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석원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어딘데? 조성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석원식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상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술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치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석원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고대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성주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원식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석원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조성주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권씨가 왜 그래? 석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고대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간절했습니다. 석권식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대치야, 나 지금 성준이랑 술 한잔하고 있어. 잠시 후 석원식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고대치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다. 석원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그 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거지? 조성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전화기 너머 미세하게 들리는 고대치의 간절한 목소리. 권씨가 나 좀 도와줘. 고대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계산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내 빚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석원식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내 가족 앞날도 내가 책임질게. 승리 공부도 집도 전부 내가 책임져. 석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주는 석원식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고대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위험했습니다. 석원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붙잡고 울던 문제들을 고대치가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무시하기에는 석권식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대치야, 거기가 정확히 어디야? 조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권씨가 석권식은 전화를 붙든 채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조성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석권씨. 석권식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성준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려고? 비켜. 대치가 뭐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석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대치가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석권식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조성주는 그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권씨가 너 지금 술 마셨어. 알아, 잠깐 다녀오면 돼. 잠깐? 조성주는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대치가 이런 밤에 사람 불러내는 게 정상으로 보여? 석권식은 조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아, 별일 아니야. 나 금방이면 돼. 오늘 고마웠다. 그 한마디에 조성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치 말만 믿고 가? 조성준은 석원식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석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수 그만둬.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성준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성준은 석원식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원식은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그는 조성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나간다. 그리고 술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이 조성준이 그날 밤 본 석권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성준은 아침부터 석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어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는 줄 알았습니다. 술도 마셨고 밤늦게 어디를 다녀왔으니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준은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대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치야. 고대치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성준아. 권식이 너랑 어제 만났냐? 그 짧은 침묵을 조성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대치가 되물었습니다. 조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 내가 전화했잖아. 권식이 급하게 나갔어. 너 만나러 간 거 아니야? 고대치는 잠시 웃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기로 했는데 그날 결국 안 왔어. 뭐라고? 조성준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짓말. 그는 직감했습니다. 고대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치야. 권식이 어디 있어? 고대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제 내 전화 받고 나갔다고. 증거 있어? 조성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무언가 끝난 것입니다. 고대치는 짧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나 지금 바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성준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석원식은 사라졌습니다. 고대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성준은 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원식의 빚이 갑자기 해결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석원식의 가족들은 강수토권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석원식이 강수토권 동유럽지사 설립 업무를 맡게 됐다고, 폴란드로 파견됐다고,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거라고. 겉으로 보면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망할 뻔했던 집안이 살아났고 석권식은 회사에서 다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성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너무 매끈하다는 것을,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놓은 길처럼 석권식의 부재와 빚 문제와 가족의 거처가 한꺼번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석권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준은 몇 번이고 석원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폴란드로 갔는지 확인하려 해도 이상하게 막혔습니다. 고대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성준도 깨달았습니다. 석원식은 그냥 해외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큰일에 휘말렸습니다. 그날 이후 고대치, 석원식, 조성준 세 사람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석원식은 한동안 사라졌다가 5년 뒤 강수토권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석권식은 예전의 석원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대치 곁에 서 있었지만 그것은 친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석권식을 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고대치가 너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고, 왜 너는 갑자기 사라졌고, 왜 돌아와서는 고대치 곁을 떠나지 못하냐고. 하지만 석원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서승리가 아버지의 비밀에 다가갔고 고광수 회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준 역시 오래된 기억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2001년 5월 16일 고대치의 전화, 석원식의 빚, 달콤한 제안, 조성준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명 그날이었어. 모든 게 시작된 날. 그날 이후 고광수 회장의 총망을 받던 한수철 과장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조성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는 이제야 가장 끔찍한 가능성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자신이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사고를 낸 진짜 운전자는 석원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석원식은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뒤집어 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대치가 그날 밤 석권식을 부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사람. 가난하고 빚에 쫓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석권식. 조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고대치 너 이렇게까지 바닥인 인간이었어?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습니다. 한편 조성준은 자신이 어렵게 찾아낸 자료들을 들고 고광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교통사고 기록, 당시 석원식의 행적, 그리고 2001년 5월 16일 밤 고대치가 석원식을 급히 불러냈다는 정황까지. 고광수는 조성준이 내민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대치가 욕심이 많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들이라 해도 설마 이런 짓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벌어진 2001년 5월 16일, 고광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은 고광수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었던 사람,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바르게 일했던 사람, 강수토권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거라 믿었던 한수철 과장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고광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수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고광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수철의 죽음을 안타까운 사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뛰던 사람이 운 나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뒤에 자신의 아들 고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치의 죄를 석권식이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고광수는 자료를 움켜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참담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2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고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치 내 이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조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강수의 얼굴에는 늙은 아버지의 고통과 회사를 지켜온 회장의 결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에게 남은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수그룹이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리는 것, 욕심과 조작으로 버티는 집안이 아니라 진실 위에 다시 서는 집안이 되는 것. 고강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수철 자네가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는구먼. 25년 전 묻혔던 죽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이제 고대치를 향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고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서 덮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는다면 강수그룹은 결국 고대치의 탐욕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고강수는 조성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비서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하겠네. 조성준은 고강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고대치를 끌어내리겠다는 결심, 석권식의 억울한 세월을 바로잡겠다는 결심, 그리고 한수철의 죽음을 더 이상 사고로 묻어두지 않겠다는 결심. 고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치야,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 이번엔 내가 직접 끊어내마. 그 순간 2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고대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석원식은 정말 한수철 과장을 죽인 진범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채 25년 동안 침묵해온 희생자였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고강수 회장은 과연 자신의 아들 고대치를 직접 처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25년 전 그날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원식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고대치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